안녕하십니까. 10일에 손해평가사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럴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자, 1과목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첫 번째 문제. 농업 부분의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즉, 어떠한, 어떠한 위험의 유형일 때 어떤 정책 수단을 쓸 것인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인데, 자, 예를 들어서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비보험 작물 재해를 지원한다든가 긴급 농업 재해 대책을 사용하는 그런 위험은 농작물의 생산 위험에 농작물 생산에 어떤 위험이 생겼을 때 그걸 바로잡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재보험이라든가 비보험 작물 재해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 두 번째, 가격에 대한 문제네요. 최저 가격 보장제, 가격 손실 보상제, 수입 손실 보장제, 농업 수입 보장, 보험 같은 경우는 농작물의 가격 위험일 때 이러한 정책을 쓴다. 자, 환경 보전 및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장려금을 지원한다든가 영농 컨설팅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일단 제도적으로 농업의 제도에 어떤 위험들이 있었을 때 주로 사용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농업인 안전보험이라든가 농기계보험이라든가 농업 고용인력 중개 지원 얘들은 인적 위험일 때 주로 사용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은 생산 위험, 2번은 가격 위험, 3번은 제도 위험, 4번은 인적 위험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인데요. 돼지 부분, 가축재해보험에서 돼지 부분에 대한 거. 자, 돼지는 질병을 주계약에서는 보장하지 않지만 질병 위험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TGE라든가 PED 또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지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랬죠. 여기에서 TGE가 뭐고 PED가 뭔지 하는 걸 물어봤는데 TGE는 자, 돼지 전염성 유장병을 말하고 PED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을 말한다.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자, 가수 품목의 인수 제한 목적물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자, 무화과는 한 주당 제십면적 1제곱미터 미만인 가수는 인수 제한이라 그랬죠. 근데 두릅재는 조금 문제가 있어. 우리 업무방법서에는 초과인 가수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방법서는 한 주당 재배 면적이 3.3제곱미터
초과인 가수는 인수 제한인데 왜 문제를 내시는 분이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아. 저렇게 문제를 미만인 가수는 하게 되면 우리가 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정확하니 문제를 고치려면 두릅은 한 주당 재배 면적이 3.3제곱미터 초과인 가수원이 인수 제한이다. 자, 블루베리는 어떻게 됐었죠? 1000제곱미터당 100주 미만 1200주 초과인 가수원. 1000제곱미터당 100주 미만 가수원. 그리고 1000제곱미터당 1200주 초과인 가수원은 인수 제한이다. 자, 오미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주간거리가 50cm 이상으로 과도하게 넓은 가수원은 인수 제한이다. 자, 그래서 3번 문제에서는 무릎에 대한 게 약간 문제 출제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4번 문제입니다. 5점짜리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온 문제. 여러분들이 이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감자의 1등급, 2등급, 3등급 병충해가 뭔지, 그리고 고추의 1등급, 2등급, 3등급 병충해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문제. 자, 물음 1번. 감자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의 1급하고 고추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의 1등급에서 공통으로 보장하는 병충해를 모두 써라. 그렇지만 모자이크 병이나 바이러스 병은 제외한다. 그럼 역병 하나 있어요. 고추는 역병, 풋마름병, 바이러스병, 그리고 세균성 전문이병, 뭐 이런 병들이 있는데 고추하고 같이 1등급으로 구분되는 건 역병 하나 있습니다. 그럼 2등급은 뭐냐? 고추나 감자나 2등급은 시드름병 하나가 겹쳐요. 그래서 고추는 잿빛 곰팡이병, 시드름병, 담배나방, 담배가루이 이때 있는 시드름병. 그리고 감자 2등급에도 시드름병이 있어서 공통으로 겹치는 것은 2등급은 시드름병, 1등급은 역병이다. 자, 문제 5번을 보면은요. 손해보험에서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무슨 말이냐?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무엇이 같아야 돼? 계약자로부터 수납한 보험료가 같아야 된다 하는 원칙이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급부는 받아들인 보험료, 반대급부는 지출한 보험금이 되겠죠. 그게 같아야 된다는 원칙이니까 얘는 1년간 지급된 보험금 내역이 총 5,500, 1억 4천, 1억 1,500, 8천, 1억 1,000, 뭐 이렇게 되고 계약자 수가 2만 5천 명이다. 이래가지고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맞게끔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받으려면 한 명당 얼마를 납부받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문제를 계산하라는 거. 자, 그렇다면 5,500만 원 플러스 1억 4천만 원 플러스 1억 1,500만 원 플러스 8천만 원 플러스 1억 1,000만 원을 다 합한 다음에 얘를 2만 5천 명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지급된 보험금 내역을 다 합하면 5억 원이 되기 때문에 개인당 지급받아야 돼. 보험료는 그 5억 원하고 같아지려면 2만 5천 명 곱하기 2만 원씩 보험료를 수납을 해야지 5억 원이 돼서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보험료가 된다. 그래서 지급 내역을 보험료는 2만 원이 되고 2만 원이 되는 근거는 모든 지급 보험금을 다 합해서 계약자 수로 나누게 되니까 그러한 보험금이 나오더라 하는데요. 그래서 6번 문제입니다. 조곡에 대한 문제인데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함수 보장 방식표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해라. 자,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24년 계약자 갑은 중생종 품종 가입 면적 1500제곱미터 평년 수확량의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하여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했답니다. 그리고 이항 일자는 24년 5월 16일이고요. 논에 식파재배 양식으로 종자를 파종하고 무농약 재배 방식으로 정작하게 되었답니다. 자, 21년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으나 자기부담 비율 이하의 피해율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없었고 2022년과 23년은 사고가 없었답니다. 자, 결론은 3년 연속 보험에 가입을 했으나 수령한 보험금이 없다는 이야기. 자, 여러분 3년 연속 보험가입 농지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일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저자기 부담 비율은 몇 프로죠? 10%. 근데 아예 보험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입자는 10% 자기 부담 비율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24년 보통 약관 영업료율이 12%. 그래서 그 중에서 순보험료율이 10%, 지자체 지원율이 30%, 그리고 친환경 재배 시 할증률이 10%, 직파재배 농지 할증률이 10%, 그리고 최근 5년간 누적 손해율이 87%에 해당한다. 그리고 방제시설로는 전기 울타리가 설치됐다 그랬는데, 자, 일단 농작물은 방제시설 할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율이 85부터 120%까지는 할인 할증이 제로가 된다는 것도 일단 봐두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2에 과거 수확량 자료가 남아 있고 조건 3에 과거 수확량 자료를 이용해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들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일단 과거 수확량 자료를 먼저 구해놓고 갈까요? 평년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과거 수확량을 구해져야 되니까. 자, 조사 수확량이 500이고 평년 수확량의 50%가 600kg입니다. 그러면 2019년에 과거 수확량은 600kg가 될 거고, 자, 21년도에는 조사 수확량이 1000kg인데 평년 수확량이 1100kg. 그래서 1000kg가 A값 과거 수확량이 될 거고 22년, 23년은 각각 가입은 했는데 조사 수확량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사고 농지란 이야기. 그래서 무사고 농지는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큰 값의 110%로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100 곱하기 1.1 1210, 1210kg가 각각 A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에 평년 수확량은 어떻게 구했어요? A 플러스 B 곱하기 D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이 B분의 C라 그랬는데 이때 A는 방금 봤던 과거 수학량 평균, B는 지역별 기준 수학량, 그리고 D는 과거 보정계수 평균을 말하는 거고, B는 금년도 보정계수 평균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 A 값을 먼저 구해보면 얘는 어차피 1번에서 묻는 문제가 평년 수확량을 구하란 문제니까 평년 수확량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A값, B값, C값, D값을 각각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값은 600 플러스 1000 플러스 1210 플러스 1210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A값은 1005kg이 나고, 자, B값은 지역별 기준 수확량 1000을 그대로 써주면 되고, 자, C값은 재배 양식별, 다음에 품종별, 다음에 이양 일자별, 품종, 이양 일자, 재배 방식, 보존 개수를 각각 곱해주면 돼. 자, 직파 재배는 아까 보험료에가 직파 재배 할증률이 있었어. 그래서 이 보정 개수에 직파 재배 할증률은 보정을 안 해줘도 되고요. 자, 품종은 아까 무슨 품종이었어요? 중생종 1.0 곱하기 이양 일자는 5월 16일이었지? 1.0. 자, 재배 방식은 무농약 재배였어요. 그래서 무농약 재배는 0.9로 주어졌죠. 그래서 C값은 0.9가 되고 D값은 0.8이 주어진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Y값은 과거 5년 동안 4회 가입을 했기 때문에 Y값은 4가 된다. 자, 그래서 주어진 구해진 숫자를 가지고 평년 수확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년 수확량은 아까 A값이 1005 플러스 B값이 1000 곱하기 D값이 얼마였어요? 0.8 마이너스 1005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4 곱하기 C값이 0.9, D값이 0.8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진 숫자가 1084.5가 나옵니다. 근데 나온 숫자를 전부 평년 수확량으로 인정할 것이냐? 자, 일단 평년 수확량은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에 (1.3배를)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럼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을 보면 주어진 문제에서 표준 수확량 산출 방법 해가지고 가입년도 지역별 기준 수확량의 위 각 4가지의 해당 경장 요소의 보정 개수를 모두 곱하여 산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입년도 기준 수확량 아까 1000kg였죠. 1000kg에 자, 직파 재배 0.9, 동생종 1.0 곱하기 이양 일자 1.0 곱하기 무농약 재배 0.9를 해주게 되면 이 숫자가 810kg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810kg가 2025년, 24년 가입년도에 표준 수확량이 되게 돼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가입년도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가 없으니까
810 곱하기 1.3을 하게 되면 그 숫자가 얼마가 나오나요? 1053kg이 나와요. 근데 아까 우리가 평년 수확량 구해놨던 게 1084.5였으니까 1084.5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1053, 즉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의 1.3배인 1053이 당해년도 평년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1번의 답 2024년 표준 수확량의 계산 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A값 구하는 거, B값 구하는 거, C값 구하는 거, D값 구하는 거 구해 나가지고 당해년도 표준 수확량인 810에 130%인 1053과 다음에 아까 구해놓은 1084.5였나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적은값 1053을 평년 수확량으로 하면 된다. 자, 두 번째 수확감소 보험금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수확감소 보험금 어떻게 구하면 되죠? 가피자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가피자입니다. 자, 근데 보험가입금액은 어떻게 구했어요? 자, 아까 평년 수확량의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1053kg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 수확량이 되고 표준 가격이 문제에 2,000원으로 주어졌으니까 보험 가입 금액은 210만 6천원이 되지만 보험 가입 금액에 1,000원 단위는 절사를 하기 때문에 가입 금액은 210만 원이 된다. 자, 그래서 일단 보험 가입 금액은 210만 원으로 구했고 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이기 때문에 아까 구해놓은 평년 수확량이 얼마였죠? 1053 마이너스 수확량이 600kg 600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니까 1053 마이너스 600 곱하기 0.1을 하게 되면 미보상 감수량은 45.3kg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1053으로 나눠주게 되니까 피해율이 0.38717. 그래서 아까 피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그래서 38.72%가 피해율이 된다. 그럼 다 남았네. 자, 그러면 보험금 구하겠습니다. 210만 원 곱하기 0.387이 그래서 아까 자기부담 비율은 3년간 보험에 가입하고 3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 되면 보험금은 60만 3,120원. 수확감소 보험금이 될 것이고요. 자, 세 번째 묻는 문제. 보험 가입 당시 정부 보조 보험료의 계산 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자, 정부 보조 보험료는 뼈하고 4대 가수는 순보험료의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차등 적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100% 지원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 보험 가입 금액이 210만 원인데
영업보험료율이 12%, 이 중 순보험료율이 10%라 그랬어요. 그럼 먼저 순보험료, 정부지원보험료를 구해보면, 자, 210만 원 곱하기 0.1 곱하기, 아까 할인할증은 없고 1 플러스 0 곱하기 직파재배할증률 1 플러스 0.1 곱하기 친환경 재배할증률 1 플러스 0.1을 해주게 되고, 이렇게 나온 것 중에서 얘는 10% 보험료이기 때문에 35%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순보험료의 정부 지원 금액은 88,935원이 되고요. 자, 부가보험료는 똑같이 구하면 되겠죠. 210만 원 곱하기 아까 12%에서 10%가 순보험료율이라 그랬으니까 부가보험료율은 2%, 0.02 곱하기 1 플러스 0 곱하기 1 플러스 0.1 곱하기 1 플러스 0.1 이렇게 하게 되면 부가보험료는 58,820원이 나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부보조보험료는 순보험료 지원액하고 부가보험료 지원액을 더하는 게 되니까, 자, 순보험료의 35%를 곱한 금액이 88,935원, 부가보험료가 50,820원이니까 얘를 합치면 총 139,750원이 나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모두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마늘에 대한 내용인데요.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방식 마늘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해라. 자, 주어진 문제 조건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자, A, B, C, D는 각각 다른 계약이랍니다. 그리고 A 농지는 제주도에 있고 B 농지도 제주도, C 농지도 제주도, D 농지는 의성에가 있대. 의성은 한 지역만의 지역이죠. 그래서 제주도 남도종은 조기파종 보장 특약에 가입한 농가들이고 보험 가입은 다 이렇게 9월 10일, 9월 3일, 9월 6일 날 이렇게 다 가입을 했대요. 그리고 ABC 농지의 계약은 보험 가입 금액이 700만 원이고 가입 면적은 2,500제곱미터로 동일하답니다. 그리고 D농지는 의성군에 있는 농지인데 조기파종 보장특약에는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원래 조기파종 보장은 제주도 지역에서 재배하는 남도적 마늘만 가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D농지는 아예 가입이 안 되는 농지. 자, 그래서 D농지는 보험 가입 금액이 800만 원이고 가입 면적이 2,500제곱이랍니다. 자, D농지의 보험 가입 일자는 한 지역 마늘 보험 상품 최초 판매 개시일이래요. 얘를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왜? 조기파종 보장 특약에 경작불능보험금은 한 지역 마늘 최초 보험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에 일어난 사고만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놔야 되고, 재파종 보장도 어떻게 되죠? 한 지역 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상하는 손해로 시바르당 3만 주 미만으로 줄여놔요. 시바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했을 때만 보장을 해줘요. 자,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한 지역 마늘 보험 상품 최초 판매 개시일은 언제다? 10월 15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문제를 풀면서. 자, 그래서 조건 1을 보니까 A, B, C, D 농지는 각각 보장하는 재해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동일한 피해를 입었대요. 자, 그래서 재파종 전조사를 하니까 6만 주가 출연을 했고, 재파종 후조사를 하니까 82,500주가 재파종이 돼 있대. 자, 그러면 우리가 전조사는 시바르당 3만 주가 출연했느냐 안 했느냐를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농지 면적이 얼마라 그랬어? 2,500제곱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6만 나누기 2,500 곱하기 1,000을 해주면 시바르당 출연주 수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6만 나누기 2,500 곱하기 1,000을 하면 24,000주가 출연한 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바르당 3만 주 미만 출연했네? 그래서 재파종 후조사, 얘도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겠지. 6만 나누기 2,500 곱하기 6만이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자, 82,500 82,500 나누기 2,500 곱하기 1000을 해주게 되면 얘는 33,000주가 나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상하는 손해로 시바르당 3만 주 미만 출연해서 시바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을 했으니까 재파종 보험금이 지급 대상은 된다 하는 거. 자, 경작불능 보험금을 보니까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을 하고 산지 폐기까지 확인이 됐다. 그럼 보험금 지급 요건을 완벽히 갖춘 거. 자, 그런데 아까 한 지역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이 10월 15일이라 그랬죠. 자, 그걸 유념하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물음 1을 보면 A농지의 지급 가능한 보험금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A농지가 조건 2의 1 제의 시, 조건 2의 1은 얘는 재파종 보험금에 대한 조건이었고, 조건 2의 2는 얘는 경작불능 보험금에 대한 조건이었어요. 자, 조기파종 보장특약에 가입한 농가에 재파종 보험금 지급할 수 있는 지급 사유는 한 지역만을 최초 판매 개시일, 한 지역만을 보험상품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상하는 재해로 시바르당 3만 주 미만 출연해서 시바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 했을 때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재파종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A농지는 10월 15일 13시에 재해가 났네. 그러면 얘는 해당이 됩니까?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면 10월 15일 24시 이전에 일어난 사고니까 얘는 보험금 준다. 그리고 재파종도 10월 31일 안에 했으니까. 자, 경작불능 보험금은. 자, JLC가 10월 31일이에요. 조기파종 보장특약에 가입한 농가에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사유는 한 지역만을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경작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했을 때 줬는데 얘는 안 되네. 왜? 15일 이후에 일어난 사고니까. 그래서 A농지에 지급 가능한 보험금은 재파종 보험금만 주는데 재파종 보험금은 어쩔 때 자, 보험 가입 금액
자, 곱하기 조기파종 보장 특약의 재파종 보험금은 25% 곱하기 표준 출연 피해율을 곱해서 주는 거죠. 자, 주어진 문제에서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였어요? 800만 원이었죠. 아니. A, B, C 농지는 700만 원이네. 700만 원. 자, 그러면 700만 원 곱하기 얘는 일반 마늘이 아니라 조기파종 보장 특약이니까 25% 곱하기 표준 출연 피해율. 표준 출연 피해율은 어떻게 구했죠? 3만 마이너스 출연주 수 나누기 3만으로 나눴어. 아까 24,000주 출연했었네. 3만 마이너스 24,000 3만으로 하게 되면 표준 출연 피해율은 20%가 나옵니다. 그래서 0.1을 해주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가요? 35만 원에 재파종 보험금을 주게 되고 플러스 경작불능 보험금은 0원이다. 경작불능 보험금은 한지역만을 최초 판매 개시 24시 이후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경작불능 보험금은 0원이다. 자, 비농지에 지급 가능한 보험금의 합계를 구하시오. 자, 비농지는 재파종 보험금은 9월 26일 날 사고가 나서 10월 2일 날 재파종을 했어요. 딱 들어맞네. 자, 그러면 얘는 재파종 보험금 700만 원 곱하기 0.25 곱하기 0.2면 30 아니다. 자, 플러스 경작불능 보험금. 경작불능 보험금은 10월 15일 날 13시에 경작불능 사고가 났대요. 그럼 경작불능 보험금 줘야 되겠죠. 왜? 최초 판매 개시일이 15일이고 그리고 사고가 24시 이내에 났으니까. 자, 그래서 700만 원 곱하기 이 농가는 비농가는 자기부담 비율이 10%예요. 자기부담 비율이 10%. 자, 조기파종 보장 특약에 가입한 농가의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료율은 32, 30, 28, 25, 25라고 그랬죠. 10%형은 32%, 15%형은 30%, 20%형은 28%, 그리고 30%, 40%형은 각각 25%를 곱해서 준다. 그래서 700만 원 곱하기 0.32를 해주게 되면 얘는 금액이 얼마가 나오나요? 224만 원. 그래서 224만 원에 35만 원을 더해주면 259만 원이 나온다. 자, 물음 3번. 시농지에 지급 가능한 보험금의 합계를 쓰시오. 자, 시농지를 보니까 한지역만을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인 15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네. 그런데 주의할 거, 재파종 일자가 11월 1일이에요. 재파종 언제까지 해야 돼? 10월 31일 이전에 재파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날을 넘어버렸네. 그러면 재파종 보험금 지급 불가. 자, 두 번째, 경작불능 보험금 제1시도 보니까 11월 27일이에요. 조기파종 보장 특약에 가입한 농가에 경작불능 보험금은 12월 27일 날 사고가 나면 줘, 안 줘? 안 주지. 왜? 한지역만을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에 사고가 나야 되니까. 그래서 경작불능 보험금도 안 준다. 자, D농지에 지급 가능한 보험금의 합계를 구하시오. D농지는 뭐였죠? 아까
아까 의성마늘이었어, 의성. 얘는 뭐만 보면 돼? 자, 재파용을 10월 31일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면 되겠지. 자, 마늘의 재파용 보장 종료가 10월 31일. 그리고 양배추는 제 정식의 보장 종료가 10월 15일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농지를 보니까 사고는 10월 23일 날 사고가 났는데 10월 31일 이전에 했네. 그리고 일반 농지, 조기파종보장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농지는 경작불능보험금 지급하는 시기가 수확 개시 시점까지야.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도 줘야 되고. 자, 그래서 일단 D농지는 경작불능보험금은 조기파종보험금은 아까 D농지는 보험가입 금액이 800만 원이라 그랬어. 800만 원. 곱하기 일단 아까 조기파종보장 특약에 가입한 농지에 재파종보험금은 25%를 주지만 일반 농지는 35%를 준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0.35 곱하기 표준출연 피해율은 똑같이 20%, 0.2를 하게 되면 재파종보험금은 56만 원이 나오게 되고 경작불능보험금은 아까 D농지가 자기부담 비율이 잠깐만요. 30%가 자기부담 비율이야. 그러면 800만 원 곱하기 0.35를 곱해서 0.35를 곱해서 280만 원 280만 원이 경작불능보험금이 된다. 그래서 합계는 56만 원 곱하기 280만 원 하게 돼서 330만 원이 보험료에 합계가 된다. 다음에 8번 문제. 인삼 해가림 시설을 하도 많이 낸다 그랬더니 이제는 인삼을 갖다 문제로 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위험 인삼 손해보장 방식이다. 자, 2024년 농작물 재보험 가입 자료를 보니까요. 계약자 갑은 인삼 4년근을 재배하고 있던 상태였다. 보험기간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로 해서 보험 가입 전체 칸수 1000칸으로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을 했대요. 자,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 가입하는 인삼 보험 상품이 어떠냐? 이형 상품. 이형 상품에 가입했다는 이야기죠. 자, 24년 보험 가입 당시 갑은 최근 2년간 2년 연속 보험 가입한 계약자로서 납부한 순보험료 합계에 비해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없었대요. 그러면 2년 가입 순보험료 120% 미만 하게 되면 이분은 자기부담 비율이 몇 프로 적용이 가능합니까? 3년 가입 120% 미만이면 10%, 2년 가입 120% 미만이면 15%형의 가입이 가능하다. 자,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 13%를 적용받은대요. 자, 간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방제시설 할인율을 적용받는데, 자, 간수시설에 대한 방제시설은 5% 할인을 받게끔 돼 있죠. 자, 보통 약관 순보험료율 10%, 지자체 지원료율 30%랍니다. 자, 2022년 최초 가입 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주목 간격과 두둑폭, 고랑폭을 통한 한 칸의 넓이는 3제곱미터로 확인이 됐대. 그러면 인삼의 재배 면적은 가입칸수 곱하기 한 넓이를 곱해주면 재배 면적이 됐어요. 우리가 재배 면적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보험 가입 금액이라든가 얘들은 재배 면적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자, 자기부담 비율은 선택 가능한 최저 비율 2년 연속 가입 및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와 비해서 없었다 그랬으니까 15% 가입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연금별 보상가액이 나오는데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4년근으로 가입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11월 1일부터 이듬해 10월 31일까지니까 2형으로 가입을 한 거. 2형으로 가입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 2형으로 가입했다는 이야기는 연금 플러스 1년에 연금별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즉 5년근이 되겠지.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해준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확량 조사 내용을 보니까요. 25년 3월 22일 경북 지역에 큰 산불이 발생하였고, 이에 가폐 인삼 농지로 번져서 인삼 작물에 화재 피해가 발생했대. 그래서 수확량 조사를 통해 확인한 피해 면적은 2,700제곱미터고, 그러면 90% 정도 피해를 입었네. 인삼에 조사된 수확량은 213g이래요. 213g이면 213g으로 환산하면 0.213kg가 되겠지. 기준 수확량은 0.71제곱미터다. 자, 묻는 문제 보겠습니다. 인삼의 보험 가입 금액의 계산 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인삼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구해요? 재배 면적 곱하기 연금별 보상 가액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2형 상품, 즉 11월 1일부터 이듬해 10월 31일까지의 보험기간에 가입하는 2형 상품은 해당 연금 플러스 1년을 해서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은 아까 4년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근을 더해서 5년근 가격인 15,000원을 적용하고, 재배 면적은 아까 자, 한 칸인데 한 칸의 넓이가 3제곱미터라 그랬어. 그럼 1000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3000제곱미터. 그래서 3000 곱하기 15,000을 하게 되면 4,500만 원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된다. 자, 보통 약관 계약자 부담 보험료의 계산 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자, 보통 약관 영업료율이 몇 프로였어요? 10%. 그러면 4,500만 원 곱하기 0.1 곱하기 손해율에 따른 할인을 13% 받고 있다 그랬어. 1-0.13. 자, 곱하기 방제시설이 아까 5% 방제시설 할인이 든다 그랬죠. 1-0.05.
그리고 정부 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4대 과수와 벼를 제외한 모든 작물은 정부에서 50% 지원을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1-0.5 그리고 아까 지자체 지원이 몇 프로가 그랬어요? 몇 프로? 30% 0.3을 해주게 되면 계약자 부담보험료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74만 3,850원. 자, 인삼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인삼보험금 어떻게 구했어? 1 연금별 기준 수확량 분의 수확량 곱하기 재배 면적 분의 피해 면적이라 그랬어요. 자, 그대로 계산하면 돼. 자, 그러면 1 아까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 0.71 0.71분의 0.213 곱하기 재배 면적이 얼마였어? 3,000분의 자, 지금 피해율 구하고 있어요. 3,000분의 2,700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얘는 얼마가 나옵니까? 피해율이 63%가 나와요. 0.63이 나오니까 자, 그럼 보험금은 아까 보험가입 금액 얼마? 4,500만 원 곱하기 피해율이 0.63 마이너스 아까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라 그랬어? 최저 선택할 수 있는 자기 부담 비율이 15%라 그랬어요. 0.15 하게 되면 보험금은 2,160만 원이 나옵니다. 자, 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 조금만 하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보험기간 문제네요. 자, 복숭아 살구 오미자. 자, 복숭아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이듬해 언제까지?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 그래서 복개수 쌍10, 살구는 살개수 7이라 그랬죠. 7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오미자는 오미개수 쌍10이라 그랬어요.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고, 자, 유자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확 개시 시점까지라 그랬죠. 다만 이듬해 유자는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고, 자, 오디는 결실완료 시점이라 그래서 5개 결오해서 결실완료 시점은 5월 31일은 초과할 수 없다 그랬었고요. 자, 두릅하고 블루베리는 올해 처음 들어온 품목이죠. 두릅은 515, 블루베리는 915라 그랬어. 그래서 두릅은 5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블루베리는 9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거 기억을 하시라 그랬죠. 자, 감귤은 원주밀감류 보통 약관이 언제까지? 12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12월 20일을 초과하려면 12월 21일부터는 동상에 특약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 쉽게 문제 풀어하고 점수를 주려고 했던 문제 같아요. 자, 10번. 가축 재해보험 말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대학사항 및 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자, 애국산 경주마가 아니라 국내산 경주마예요. 보험가입금액 5천만 원이고 경마장 내 사고일 때 자기부담 비율은 10%. 자, 그럼 경주마가 경마장 이외의 사고는 경마장
밖에서 사고는 자기 부담 비율이 30%가 되고 경마장 내에는 자기 부담 비율이 5%, 10%, 15%, 20% 중에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경마장 내 사고는 10%래. 근데 경마장 외의 사고를 구하라 하는 이야기 같아요. 자, 조사 내용을 보니까 호구피해로 보험계약자 소유의 목장에서 휴양을 하던 경주마가 익사를 하였고 목장에서 휴양을 했어. 경주마가. 그러면 경마장 유해 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고 축사가 심수되어 파손되었다. 경주마의 보험가입 금액 및 손해액은 5천만 원이다. 축사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 축사 손해액은 6천만 원이다. 축사의 보험가입 금액과 보험가입은 동일하다. 자, 첫 번째 묻는 거 근본사고로 인한 경주마의 자기부담금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그랬어요. 자, 아까 경주마 가격이 5천만 원이라 그랬죠. 아까 경주마 외에서 경주마의 사고는 자기부담금이 30%라 그랬어요. 0.3을 해주게 되면 1,500만 원이 자기부담금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근본 사고로 인한 축사의 자기부담금 계산 과정과 값을 쓰죠. 자, 축사의 자기부담금. 화재 사고는 손해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이 화재 사고의 자기부담금이고, 화재 이외의 사고. 이렇게 곱한 금액과, 즉,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해서 곱한 금액과 50만 원 중 큰 금액이 자기부담금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보니까 축사의 자기부담 비율은 0%네. 그러면 축사의 손해액은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의 0%면 0호. 자, 근데 호구피해야. 호구피해라는 건 화재 사고가 아니야. 화재 사고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계산된 자기부담금과 50만 원 중 큰 금액이니까 6천만 원 곱하기 0%하고 50만 원하고 큰 금액을 구하게 되면 50만 원이 자기부담금이 된다. 자, 문제 3번. 경주마의 영업보험료가 400만 원일 때 정부 지원 금액의 계산 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자, 말은 4천만 원까지는 산정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70%까지 보험 가입 금액을 잡아서 거기에서 산정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그랬어요. 자, 간단히 합시다. 자, 400만 원 보험료는 5천만 원일 때 보험료야. 그러면 4,700만 원일 때는 400만 원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보험료를 계산을 한 다음에 정부 지원액이니까 이 중에서 정부는 50%만 지원해 준다. 이렇게 수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400만 원 곱하기 5천분의
5천만 분의 4,700만 곱하기 0.5를 하게 되면 정부지원 보험료는 188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0일의 손해평가사 시험 1과목 시험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하셨으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1과목에서는 확실히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3번 문제 그룹에 있어서 한 주당 재배 면적이 3.3제곱미터 초과인 가소는 인수제한인데 그걸 미만으로 미스프린터가 있어서 얘는 문제가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다른 문제들은 조금 꼬아놓긴 했어도 그닥 오류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